점심 맛있게 먹고 왔나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후에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가자 오후 출석 체크 중입니다. 출석은 추후에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는데 반영됩니다. 먼저 친구들은 출석 체크를 위해서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은 이름을 초등학교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운영사무국에서 캠프 참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름 초등학교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접속자 중에 이름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 완료한 친구들은 시작하기 전까지 비디오를 켜고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고 음소거를 한 상태로 실험도구 가방과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간의 틈을 타서 사후과제 제출을 위한 꿀팁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캠프를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교육에 앞서서 다시 함께 일정표를 보면서 지하수 교육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론 영상 시청을 한 후에 산성비 정화 실험과 수분 감지 도구 만들기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실험이 끝난 후에는 랜선으로 떠나는 견학 영상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떠날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하수 시간에도 역시 퀴즈 이벤트가 빠질 수 없다는 것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일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의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순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수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고려대학교 이순재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일부 토양 시간에도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너무나도 잘 참여해줬거든요. 네. 교수님, 2부에도 우리 친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질이죠. 그리고 지하수는 그런 물의 아주 유용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하수의 유용성과 고마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캠프를 신청할 때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네. 특별히 지하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오늘 교수님과 함께라면 그 질문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지하수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후에 실험을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지하수 이론 영상 시청할게요. 탐정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8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만큼 물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죠. 사람은 평생 동안 70톤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몇 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물은 일주일만 마시지 않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진다니 우리의 물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처럼 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물은 지구의 온도와 자연 상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존재해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물은 빙하 또는 얼음, 땅속에 있는 물은 지하수, 대기 중에 있는 물은 비나 수증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담수, 소금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물은 염수, 공장에서 사용하고 나온 물은 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탐정단 여러분들도 기억해서 상황에 맞는 물의 이름 부르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땅속에 있는 물, 지하수입니다. 아니요, 지구상의 물 중 약 97.5%는 해수, 즉 바닷물이고요. 나머지 2.5%만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담수예요. 바닷물은 평균적으로 3% 이상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거나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기 위해선 염분이 없는 담수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담수가 빙하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담수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지하수도 이런 담수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하수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물입니다. 지하수에 전 세계의 강과 호수에 있는 물보다 1000배 이상 많은 물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있는 물은 언덕, 산, 평원 등 거의 모든 지구의 표면 아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니고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바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흙과 돌 사이로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네,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이에요. 비가 내려서 땅속에 물이 들어가면 땅속에 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공극은 흙 속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지하수가 위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기반암처럼 단단한 암석에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암석에는 다양한 크기의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이 땅에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쪽부터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요. 자, 땅속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를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하수면보다 아래의 틈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포화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포화대보다 더 위쪽에 흙이나 암석 사이의 틈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비포화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화대와 비포화대 사이를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얘기할 때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즉 지하수는 땅속에 존재하는 토양이나 안반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고요. 그리고 그 양은 아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물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러분처럼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수증기는 주변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 물방울이나 얼음이 되는데 이것이 구름을 형성해요. 그 다음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커지고 무거워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되죠.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대부분 바다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땅을 적시고 지하로 스며들어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거나 지하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의 순환 과정을 아주 쉽게 나열해보면 먼저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탐정단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먼저 지하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중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죠. 모든 것을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표면의 물이 아래에 있는 땅 쪽으로 스며들고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물이 땅 쪽으로 스며들고 오랫동안 동굴이나 석회석, 기반암을 통과하면서 지하수가 보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발 아래에도 지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지구 표면 아래의 암석을 우리가 기반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반암은 사암, 화강암, 석회암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암에는 지하수가 고일 수 있는 다양한 양의 빈 공간이 있는데요. 석회암 같은 일부 기반암은 물에 의해 용해돼서 물로 채워지는 큰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생긴 곳이 큰 동굴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동굴 중에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석회동굴, 그리고 용암동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광물이죠. 이 광물이라는 것은 돌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물과 만나면 녹게 됩니다.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이 바로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쥐표수에 비해서 땅에 흐르면서 암석과 토양을 만난 물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있죠? 네, 그 생수가 바로 광천수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죠. 그리고 이 미네랄은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네, 중력은 물을 지구 중심까지 끌어당기진 않아요. 다행이죠. 기반암 깊은 곳에는 화강암 등 밀도가 높은 물질이나 점토같이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암석층들이 있는데요. 이 암석층이 물의 수직 이동을 지연시키는 제한층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다공성층에 고여있던 하천, 강, 계곡, 호수와 같이 노출된 지표수를 향해 수평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지하수는 토양 정화를 통해 깨끗해진 다음 하천이나 저수지로 모여서 여러 시설과 정수 과정을 통해 냄새와 세균, 그리고 부유물을 제거한 다음 소독을 하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됩니다. 이 지하수가 없으면 농업, 그리고 공업,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용수가 사라지겠죠. 또한 지하수는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나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우리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탐정단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일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매연,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축산 폐수 등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이나 호수 혹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 역시 지하수 오염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수증기와 반응하면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 황산과 질산은 비나 눈의 형태로 땅 위에 떨어져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토양 오염 물질은 오랜 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것이죠. 이때 토양 오염이 다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너무 비극적이죠. 이렇게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이유는 바로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고 나면 정화시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정화시키는 시간도 역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문제를 오랫동안 일으키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무엇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탐정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하수가 그냥 오염이 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손쉽게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지하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탐정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양치컵 사용하기. 두 번째, 세제 사용 줄이고. 세 번째, 샤워 시간도 줄이고. 네, 이 밖에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서 먹는 것.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잊지 마세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물 부족 국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산업 발달, 인구 증가, 그리고 물 낭비 등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쌀은 물이나 그리고 기름은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죠. 우리가 노력한다면 소중한 지하수를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토양과 지하수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토양과 지하수의 지킴이가 되어봐요. 약속! 네, 우리 친구들 지하수 이론 영상 집중해서 잘 들으셨겠죠? 저는 열심히 들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손 흔들어 볼까요? 와, 정말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2부 때도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교육 영상을 보고 난 후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질문 있어요 부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 있어요 부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문화초 김다인 네, 친구가 문화초등학교 김다인 학생. 네, 1부 때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네,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후와 오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우셨었던 토양의 오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토양이 깨끗하면 토양이랑 잘 맞닿아 있는 그 지하수도 깨끗할 수 있을 텐데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과 지하수 모두 다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 질문 중에 광천수와 담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천수랑 담수는 저희가 담수는 바닷물처럼 짠물이 아닌 물들을 담수라고 해요. 그러한 담수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하에서 오래 남아 있으면서 토양들이랑 반응을 해서 이온들이나 아니면 미네랄들이 많이 흘러나온 녹아나온 그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수 안에 광천수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한테 조금 더 좋은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특징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유튜브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어떤 질문일까요? 돌은 어떻게 물에 녹나요?라는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돌은 물에 넣었을 때 되게 녹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못 보셨기 때문에 돌이 녹나요라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한 100년을 살겠지만 네. 돌들은 물이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녹는다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막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아주 빠르게 물에 돌이 녹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실험하면서 보게 될 석회석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소금도 사실 암석으로 남게 되면 암염 이런 형태의 돌로 남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녹는 과정이랑 매우 유사할 거다.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만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어요? 라고 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구룡초등학교 임미나 학생.
학생 담수라면은 모두 마셔도 되나요? 담수는 소금이 많지 않다는 게 담수인데 그 담수가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소금 같은 짠 건 없지만 몸에 나쁜 것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게 많지 않아도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탈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심각하면 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담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염된 담수다라고 분류를 해보고 걔네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담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들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교재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36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3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물의 순환 과정 순서를 나열하세요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뚫려 있죠. 우리 친구들이 그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 적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알려주세요. 와,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친구들도 너무 똑똑한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똑똑이들이에요. 오전에도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나 보죠? 그냥 똑똑이라는 말이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똑똑이들입니다. 엄청난 똑똑이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저희 아마 친구들이 여기 보고 그림을 보면서도 네. 많이 정보를 얻었을 텐데 네. 이게 수증기가 증발된 이후에는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구름으로부터 발생된 비나 눈이 땅으로 내린 다음에 지하수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아까 설명을 들으셨죠? 네,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네. 작성해 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답 잘 맞췄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무엇이 지하수를 오염시킬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지하수를 오염시킬까요? 네,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폐수, 네. 매연, 네, 공장 폐수 공장 폐수. 다 정답이고요. 네. 네, 매연도 지하수로 오염시킬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중요한 네.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오염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친구들 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생활 폐수, 플라스틱.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잘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지하수의 오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아닌 그런 수질을 갖게 되는 게 지하수의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녹아들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런 활동들도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거니까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우리 환경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물들을 이용하게 될 때 그 물들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비에 의한 지하수 실험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여러분들 미리 받으셨었던 그 실험 세트가 네. 있죠. 그래서 산성비와 지하수 실험 세트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요. 요거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키트 중에 산성비와 지하수라고 적혀 있는 키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받아보신 그 실험 세트 보시면 아주 재밌게 생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우리는 지하수 흐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부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 어떤 공간이 있고 오른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양쪽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경사가 지어 있어서 만약에 이쪽이 물이 차오르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될 것 네. 같이 생긴 이런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 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높은 쪽에 있는 곳을 우리는 지하수가 담기는 그런 어떤 토양층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하수 흐름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게 나중에 저희가 토양층을 모사할 수 있는 토양층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준비한 석회석 자갈입니다. 네. 여러분들 받으셨을 때 이게 입자가 굵직굵직한 입자를 가지신 분도 있고 조금 가느다란 분말 형태로 준비된 시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석회석, 우리가 석회석. 토양들을 모사할 석회석을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땅을 밟고 다닐 때 땅을 직접 밟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 같은 것들을 네.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보도블럭을 통해서 지하수가 잘 통과할 수 있게 투수성 보도블럭을 만들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들이 환경적으로도 무해할 수 있게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가 땅에 내린 것들이 통과를 이 보도블럭을 통과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투수성 보도블럭에 해당되는 요 녹색 이런 종이들 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침수 보도블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는 pH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명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기기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pH라고 써 있는 그런 pH 측정 장치입니다. 이 pH 측정 장치를 측정할 때는 요 끝에 있는 까만색 뚜껑을 뽑으시고요. 요거를 물에 담으면 우리가 pH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치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물을 수돗물 준비하셔서 수돗물을 컵에다가 담아서 거기에 저희가 pH 측정 장치를 조금 담가 두도록 할게요. 네. 교재는 우리 친구들 4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pH 측정 장치를 보시면 중간쯤에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오프 버튼을 딸깍 눌러주시면 숫자가 저는 14 이렇게 나오고 막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물 속에 이렇게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숫자들이 막 변하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산성도 pH를 측정해주는 그 값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쓸 때는 요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놓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진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처럼 이 물을 담아두고 이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안쪽에다 넣고 숫자가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오전에 실험에서 사용하셨을 텐데 녹색 그 염료와 네. 식초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실험 준비는 완성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실험 준비가 완료된 친구들은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가 완료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신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실험은 산성비와 지하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실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보고 싶으냐 하면 산성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성비를 만들고 그 산성비가 땅에 내렸을 때 그 산성으로 오염된 물이 계속 산성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은 땅에 있는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그 오염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설계를 해보았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슬슬 pH 값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수돗물 다 준비하셨죠? 수돗물 준비하셨나요?
혹시 정수기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정수기물 사용하셔도 괜찮고 수돗물 사용하셔도 괜찮을 건데 저는 수돗물을 사용을 해서요. 지금 제가 읽게 되는 pH 측정기에서는 7.15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배우셨을 텐데 pH가 7이면 중성 네. 상태를 지시하는 거여서 중성의 상태를 갖고 있는 수돗물을 저는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정수기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산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6.5 정도 그렇게까지 조금 더 내려가는 그 pH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친구들 뭐 7.83 pH가 나왔다고 했는데도 네, 그것도 저희가 실험하기에는 크게 차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를 잘 잘 기재해 주셨다가 써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의를 할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44는 좀 높긴 하네요. 오. 네, 그거는 약간 이 측정기 자체가 보정이 좀 덜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14가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물에 닿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에 잘 담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숫자가 원래 pH 측정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숫자를 읽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7 부근으로 잘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중성 상태의 물이었습니다. 이 중성 상태의 물을 여러분들이 한 300ml 이상의 물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실험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조금 더 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제 pH는 정말 7 가까이 6.97, 6.96 여기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지금부터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산성비는 저희가 산성도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성비를 만들어 주려면 사실 식초를 넣어주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넣으면 pH가 확 변할 수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조금씩 첨가하면서 p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 4방울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한 방울, 2방울, 3방울, 4방울. 네, 4방울 하고 저희가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볼게요. 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pH가 저는 5.4, 5.5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목표하고 있는 pH는 산성도가 확 티가 나는 4.5 정도의 4.5? pH를 가진 물을 저희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산성비가 4.5, pH 4.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식초를 좀 더 넣어줘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4방울 정도 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방울 들어갔네요. 보면은 저는 지금 5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네. 조금 더, 4.9 정도 떨어졌고, 한 3방울 정도만 더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5로 맞추실 필요는 없고, 4.5보다 조금 더 낮은 pH가 보일 때까지 pH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된 것 같아요. 4.5, 3, 4.5, 이렇게 pH가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친구들 3.1, 3.5 그 정도까지 내려가셔도 실험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81은 그 정도도 뭐 실험하시는데 괜찮기는 할 텐데 이따가 pH가 저희가 이제 반응 실험을 볼 거라서 그 pH의 변화를 보실 건데 조금 좀 반응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4.5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너무 pH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되는 친구들은 준비하셨던 이 물을 좀 더 넣어주시면 pH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 4.45. 너무 실험을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산성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는 산성비가 땅으로 침투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관찰하고 싶은데 지금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쉽게 저희가 이 염료를 좀 넣어주려고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오염물질로 인해서 물이 오염됐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산성으로 오염된 이 물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염료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오전에 실험을 하시면서 염료를 다 쓰신 건 아니겠죠? 혹시 다 썼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깝긴 하지만 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콜라나 콜라, 네, 네. 오렌지 주스 네. 이런 거라도 써서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 있게 네. 색깔로 표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실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보이게 네.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녹색물은 뭘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산성비. 네, 산성비인 거죠. 그래서 산성으로 오염된 물이라고 우리가 요것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저는 산성비 다 완성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오케이 사인 보내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잘 맞습니다. 따라온 것 같네요. 그래서 네. pH 측정기는 중간중간 물의 pH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토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 토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토양은 이런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토양 안에 석회석 성분들은 조금씩 섞여 있어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석회석 성분이 훨씬 더 많기도 하죠. 이런 흙 혹은 광물질 같은 것들이 이런 물과 반응을 할 건데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석회석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박스랑 오른쪽에 박스 이렇게 있는데 그 큰 쪽 박스에다가 저희 지금부터 석회석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반대로 넣으시면 이따가 물이 흐르지 않을 거니까 네. 꼭 큰 쪽에다가 넣어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토양을 이렇게 톡톡톡톡 넣어주시는데 날리지 않게 날리는 것들을 분말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네. 네, 이것들이 날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넣어주시고 네모가 좀 더 큰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치지 않게 이렇게 쌓아주시고 이것들을 이렇게 잘 고르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토양층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토양층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는 지표에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블럭 같은 것들을 이 녹색 종이로 만들어 주기로 했었었죠. 네. 그래서 녹색 종이를 여기에 딱 올려서 이것들이 보도블럭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완료된 친구들 모두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실험이 끝나고 이 석회 물질은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이 석회 물질을 이제 엄마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네. 실험에 사용된 것들이 네. 함부로 뭐 바람에 날리지 않게 네. 아니면은 뭐 밀가루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쓰지 않게 쓰레기통으로 잘 싸서 네. 잘 버려서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네. 몸에 아주 나쁜 물질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것들에 굳이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런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네. 실험을 하신 후에는 주변 네. 정리를 꼭 깨끗하게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 우리 친구들이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완료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는 동그라미 말고 V 표시해볼까요? V? 저 완료됐어요. 와,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친구들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죠? 예, 다 잘 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장하연 친구는 완료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현성이는 아주 양쪽 V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는 땅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준비하신 요 투수성 보도블럭 위로 물들을 저희가 준비한 산성비를 공급해서 물들이 내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뿌려보도록 할 건데요. 천천히 이렇게 뿌리면 땅에 내린 물들이 쭉 빨아들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가 되네요. 네, 그 이 투수성 블럭이 말라 있었어가지고 물들을 쭉쭉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잠깐 멈춰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내리게 한 비가 투수성 보도블록을 통과해서 아래에 있는 석회석 자갈층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네. 녹색물로 잘 보이죠. 네. 이것들이 비가 빗물이 되어서 어디서부터죠? 이제 구름으로부터 빗물이 되어서 내려온 그 물이 지표를 통해서 흡수돼서 지하수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러한 물들이 충분히 비가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담길 수 있는 토양층을 다 채우게 되면 네. 이렇게 물로 포화된 층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 공부하면서 포화가 되어 있는 물로 포화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포화대라고 하고 이 네. 위를 비포화대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요 물이 담겨져 있는 수면 있죠? 요 수면, 이 면을 우리는 지하수면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하수면. 네. 이렇게 해서 비가 쭉 내려오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토양이 좀 더 많았었으면 네. 토양층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회석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한 양의 석회석을 받으신 친구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물들이 차오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은 이 지하수를 담을 수 있는 토양층이 물로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비가 조금 더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 물들이 넘치겠죠.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의 영향으로 네.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네. 이동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양층이었었는데 이쪽 토양층이랑 네. 토양층보다 좀 낮은 곳에 위치하는 다른 토양층이나 혹은 네. 하천 쪽으로 물들이 흘러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네.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그냥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물을 주면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살펴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실험에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 올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빗물이 어디 갔나 이것도 저희가 네. 볼 여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조금씩 이 실험 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린 비는 땅 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거기를 많이 채우고 나면 얘네들은 네. 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이동을 하는 것들이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되는 어떤 중력의 영향으로 네. 인해서 이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교수님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실험 과정들을 잘 눈으로 살펴보고 또 기록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산성비가 내렸는데 산성비가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토양이랑 반응을 하는 이런 과정도 살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준 산성비가 pH가 4.5였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측정해 보셔도 남은 물을 측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토양층과 반응을 한 후에 pH가 얼마만큼 바뀌었나 저희가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산성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물을 측정하는 거 여기 있는 물을 측정하는 거 두 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흘러나간 물을 보게 되면 여기도 충분히 반응이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 저희 이쪽에서 보이는 pH는 6.7, 6.77, 6.78 해서 중성 상태로 거의 중화가 네. 이루어져 있는 그런 pH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근데 이쪽에서 반응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빗물로 내린 것들이 바로 섞여서 흘러나간 것의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의 pH는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7을 넘어서 7.2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빗물이 내린 곳과 빗물이 내려서 흘러간 곳의 pH는 처음에 산성비의 pH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관찰하고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찰하고 기재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친구들이 변화한 숫자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험 잘하셨네요. 오. 6.95, 6.44. 그래서 네. 초기에 4.5의 그런 산성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충분히 네. 중화가 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6.8, 7. 네. 어우, 네. 오. 너무 정확하게 실험을 잘하셨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실험을
너무 네. 잘하고 있습니다. 7.7. 네. 네. 처음에 pH가 아주 낮은 물을 만드신 친구 같은 경우는 7까지는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충분한 석회석과의 반응이 있으면 그 친구들도 7 혹은 7 이상의 pH로 네. 변화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pH 확인까지 완료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성도가 강한 물이 석회석 자갈을 거쳐 pH가 변화됐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이나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42페이지입니다. 네, 산성도가 강한 물이 석회석 자갈을 거쳐 pH가 변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올라왔네요. 첫 정답 벌써 번째부터. 올라왔나요? 네. 네. 저희가 살짝 감춰놓은 부분이었었는데 네. 우리 똑똑이들은 네. 석회석의 염기성이라는 것들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네, 다들 맞습니다. 석회석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석회성이 염기성이고 네. 산성의 물과 만나서 네. 중화 반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pH가 변한 거겠죠. 너무너무 잘 대답해 주시고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네, 물 부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샤워 시간 줄이기. 네, 좋습니다. 지하수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라이프스트로우도 참 좋은 오. 방법이었었죠. 네. 지하수를 지하수를 퍼올린다. 퍼올린다. 네, 맞습니다. 양치컵 사용하기도 사용합니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을 모든 친구들이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들을 아마 대응을 할 때 미리부터 그 상황이 있지 않게 준비한다라는 방법이랑 네. 이런 모자란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미리 처음부터 물을 아껴서 샤워 시간도 줄이고 양치컵을 사용해서 조금씩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표에 있는 물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도 물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친구들이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친구들이 미리부터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지하수를 아껴 쓰기, 오. 그 지하수를 아껴 쓰는 게 이제 샤워 시간을 줄여서 물을 조금 덜 사용하고 양치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양치하는 동안 저 물 틀어놓고 하거든요. 아침에도 교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저도 물을 네. 잠가놓고 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아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첫 번째 실험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두 번째 실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실험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실험인데 친구들이 네. 아주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지하수 수분 감지 도구 만들기 실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키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키트에 보시면 이렇게 지하수 수분 감지 도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키트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친구들 이렇게 화면을 선생님처럼 보여주실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수분 감지 도구 실험 셋을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재밌게 생긴 실험 장치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나무로 된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은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센서를 부착해서 설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봉지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수분 감지 센서를 구성할 수 있는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봉지들로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안에 포크같이 생긴 이런 두 가닥의 이런 막대기가 붙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파트가 수분 감지 센서입니다. 이 파트가 실질적으로 수분을 감지하게 되는 센서이고요. 이것도 꺼내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단자들이 있어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부품들과 연결만 잘 시켜드리면 네. 될 수 있게 부저나 아니면은 신호등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과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봉지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에 해당되는 배터리와 AA 배터리 두 개가, 건전지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도 지금 열어서 준비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도구 준비가 완료된 친구들, 네, 아직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친구들 기다리는 동안에 요 로봇 한번 네. 뛰는데, 이 로봇 준비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서 딴 친구들 기다리는 동안 요거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나무 블럭들을 하나씩 힘을 줘서 뛰면은 네, 네모난 이런 블럭들을 이렇게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요것들 한번 같이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세모로 되어 있는 블럭이 있고, 6개의 조금 길쭉한 네모 같은 이런 블럭들이 있는데,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을 여기 가장 네모난 요 판에 그 모서리랑 요 가운데 꽂아주시면 기본적인 어떤 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꽂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사실 이런 로봇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 이런 부분은 걱정이 전혀 안 되네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우리 찬원이 아주 열심히 잘 만들고 있고요. 우리 주원이도 너무 집중하는 모습 멋집니다. 네, 저는 요 6개 다 꽂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다리 사이에 홈이 있는데, 여기 길쭉하게 요 삼각형 블럭을 보시면 요것들이 이렇게 세로로 있고 꽂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홈이 2개 있는 쪽입니다. 요것들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요 로봇을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멋진 로봇이 완성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도 굉장히 집중하고 잘하고 있어요. 채원이, 재은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갔네요. 교수님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네,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 칭찬해 주시니까 되네요. 네. 딴 친구들도 칭찬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네. 딱 예쁜 와. 네, 로봇들이 그 전에 만들어진 거랑 이제. 네. 와, 너무 멋지. 두 개 다 같이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된 친구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인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동윤이는 벌써 완성한 것 같아요. 다인이도 다 했네요. 자, 하린이도, 혜인이도 다 완성한 것 같고. 자, 아직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봇가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분 감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될 겁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해줄 친구죠. 네. 좋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완성한 친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네, 이게 이게 지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나무 블럭이 좀 뻣뻣해서 친구들이 힘이 좀 없으면 잘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많은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했네요.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완성한 친구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또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수분 센서를 이 단자에다 연결을 해주는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기에 너무너무 편하게 선생님들께서 색깔들을 표기해 놓으셨어요. 오. 그래서 선에 있는 색깔과 요 구멍에 있는 색깔들이 같은 색깔이 되게만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 실험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먼저 살펴보면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빨간 색깔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파란 색깔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고,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보여요. 여기 끝에는 검정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서 어떤 색깔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맞은 선을 맞춰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랑 보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게 부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연결하는 그런 43페이지에 있는 그 연결선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저도 연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파란색부터 연결을 하게 되면 파란색이 여기랑 부저 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저 위에 하나 꽂고 쏙 꽂고 이쪽에도 하나 꽂아 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파란색까지 이렇게 다 꽂은 친구. 네, 파란색까지 꽂아주셨어요? 오, 좋습니다. 동윤이는 벌써 다 많이 꽂았네요. 아, 역시 5학년 5학년이랑 되니까 다른데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수분 센서, 요 네. 포크 같이 생긴 요 수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이 3개 있었어요. 녹색, 그 다음에 이거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올리브색, 네, 그거,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이 요 왼쪽 위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을 꽂았고요. 네. 네, 노란색. 오, 제가 망가뜨렸나요? 좀 이렇게 적당한 힘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적당한 힘으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녹색 선도 네. 꽂아주고, 그 다음에 녹색 선 옆에 요 갈색 오. 선도 네. 꽂아주겠습니다. 녹색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와, 뭔가 멋진 게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역시 5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남은 거는 전원을 연결하는 것만 남았는데 전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부터 꽂아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터리 여러분들은 5학년이니까 음극, 양극을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도 네.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네. 지금 모르셔도 지금 배우면 됩니다. 네. 네,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있는 쪽에서 이 건전지가 밋밋한 쪽이 있고 꼭지가 있는 쪽이 있는데 밋밋한 쪽이 요 스프링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탁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네. 배터리를 꽂을 수 있고 네. 한 번 더 밋밋한 쪽 이게 음극 방향인데요. 음극 방향을 스프링 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꾹 눌러서 꼭지가 있는 쪽이 나머지 쪽으로 꾹 눌리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연결해야 될 선이 딱 2개 남았어요. 빨간색 선이랑 까만색 선이 까만색. 네,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구멍도 표시된 것들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 선에 빨간색 구멍에 빨간색 선을 꼽고 네. 까만색 구멍에 까만색 선을 꽂아 주겠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이렇게 꽂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말고. 네, 저희가 이게 아주 단단하게 꽂아지진 않고 있어요. 까만색 선이. 네. 근데 잘 연결이 되어서 지금 파란색 오.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표시가 되었고 여기에 신호등에도 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아마 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저 위에 있는 요 종이를 띄시면은 소리가 좀 더 크게 나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잘 연결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불과 함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네. 다 듣고 계신가요? 네, 이 소리 들리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소리가 나게끔 완성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요 수분 센서가 소리를 내는 것들은 물이 없어요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라는 신호가 저희가 아까 전에 실험을 했었던 이런 물컵이 있다면 이런 물컵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센서를 담글 때 소리가 멈추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물들이 요 센서가 담겨 있는 어떤 흙이나 토양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 소리 나서 물 주세요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러한 배터리들을 로봇 밑에 넣고 그다음에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을 로봇 뒤쪽에 잘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로봇을 수분을 우와. 감지하는 그런 네.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있는 화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화분에 물이 없으면 식물이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이제 물을 줘야 되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센서들이 토양 이런 것들이 그런 화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화분에 식물이 있는 화분에 얘네들을 딱 설치해놨다가 이거 죄송해요. 저희가 배터리가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원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다시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화분에 꽂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물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이제 물을 쫄쫄쫄쫄 줘가지고 네. 물을 줘가지고 식물에게 물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네. 방학 때 이런 화분을 키우면서 이런 오. 센서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들도 재미있는 방학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완료한 친구들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네, 박재민 학생도 재민이 네, 완성했습니다. 네, 재원이 우재 학생도 네. 서우 학생도 다 잘하고 있대요. 잘 되고 있다고. 네. 좋습니다. 불도 잘 연결되고 있다고 김진우 학생이 자랑하고 있네요. 아우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분 감지 도구를 가지고 방학 동안에 화분을 키워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 색상 과정에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센서에 따라서 빨간 불로 나오는 불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방향에서 보시면은 이게 불이 지금 현재 물이 있을 때는 2개가 들어오는데 물이 없다고 표현할 때는 불이 하나 들어오는 것들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네.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2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모형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산성비가 어떻게 땅속에 스며드는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엄지척 날려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만큼 보여주세요.
뿅뿅뿅뿅뿅뿅. 아, 우리 창원이 보세요, 교수님. 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죠? 엄지손가락이 2개나 있네요. 네, 하나로는 부족해서 아. 2개로 쌍따봉 들어줬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또 토양이나 지하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된 물을요,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랜선 견학지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안터 생태공원입니다. 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은 물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인 개구리가 있는데 혹시 어떤 개구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 어제 공부해서 알죠? 금개구리. 맞죠?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금개구리도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양과 지하수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흥미있는 견학지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볼게요. 2024년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의 탐정단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안터 생태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생태공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생태공원은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소 박사님, 안터 생태공원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터 생태공원은 벼농사를 위해 주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조성된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방치된 저수지로 상부에서 지하수가 흘러 저수지로 모이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인공 저수지로 존재하다가 2001년 국제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된 금개구리가 집단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광명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존운동을 전개하였고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협력 사업으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안터 생태공원은 수많은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안태 생태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안터 생태공원은 경기도 10대 중요 내륙습지로 선정되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터 생태공원처럼 내륙에 위치한 습지를 내륙습지라고 부르는데요. 수 박사님, 그럼 내륙습지란 무엇인가요? 네, 물이 흘러가다 정체되어 오랫동안 고여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을 습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육지나 섬 안에 있는 늪, 저수지, 논, 하천 지역 등이 내륙습지에 속해요. 이와 반대로는 연안습지가 있는데요. 갯벌과 해안, 갈대숲 등이 있답니다. 내륙습지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식물들이 탄소를 저장하여 지구온난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터 생태공원을 살펴보면 곳곳에 수질정화 비오톱이라는 문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톱이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이나 하천, 습지 등과 같이 도심 속에 존재하는 인공물이나 자연물로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사항은 이동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곳이 개구리 서식지인데요. 앞서 말한 안터 생태공원의 금개구리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금개구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으로 물을 거의 떠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지거나 오염되면 쉽게 멸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개구리는 수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지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개구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토 박사님! 금개구리는 전반적으로 몸이 등 쪽이 밝거나 옅은 녹색을 띠며 배 쪽은 황색과 옅은 붉은색이 혼합된 색을 보여요. 참개구리와 비교해보면 참개구리는 등 쪽에 피부와 다른 색을 가진 줄이 3개가 있으나 금개구리는 선명하고 넓은 줄이 2개가 있어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랍니다. 그렇군요. 등을 보면 구별할 수 있겠네요.
또한 논 주변을 펄펄 뛰듯 점프하는 참개구리와 달리 금개구리는 웅덩이 생활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안터 생태공원에는 금개구리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곳 습지생물들은 습지식물, 수서곤충, 양서 파충류 및 조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습지식물은 아기부들, 갈대 등 66종이 있고 수서곤충은 물방개, 왕잠자리 유충 등 10종, 양서파충류는 참개구리, 두꺼비 등 7종, 조류는 외가리, 청둥오리 등 11종으로 총 94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버들붕어, 가물치, 잉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 댕기오리, 흰변 검둥오리, 해오라기 등 철새들도 날아온다고 해요. 네, 다음으로 이곳은 습지 산책로입니다. 제가 앞에서 66종의 습지 식물들이 살아간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습지 식물들은 자연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 수 박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물가에 사는 정수식물로 이들은 얕은 물에 뿌리를 뻗고 자라며 줄기가 물 위로 높이 솟아오르는 갈대, 부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잎과 꽃의 물 위에 띄우는 부엽식물로 이들은 뿌리를 물 밑 땅 위에 뻗고 잎과 꽃의 물 위에 띄우는 수련, 가시연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뿌리와 잎을 물 위에 동동 띄우고 사는 식물인 고래옥잠, 개구리밥 같은 부유식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속에 잠겨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고 탄소를 물속으로 내뱉는 침수식물인 검정말, 붕어마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속 생물들에게 휴식 장소가 되기도 하고 탄소를 공급해주며 수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친구들, 앞서 이야기했던 수질 정화 비오톱 기억하고 있나요? 안터 생태공원의 식물들은 스스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토 박사님께 물어볼까요? 토 박사님, 식물들이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가요? 어떤 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터 생태공원에는 자연 수질 정화 시설인 생태적 수질 정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침강 저류지, 습지, 연못, 습지, 침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강 저류지에서는 뿌리를 물 밑땅에 뻗고 잎과 꽃을 물 위에 띄우는 부엽식물이 수질 정화 활동을 합니다. 부엽식물로는 수련, 가시연꽃, 노랑어리 연꽃, 마름, 가래 등이 있어요. 침강 저류지에서는 부유물질 및 흙과 모래를 가라앉히고 물의 속도를 안정화시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 공간을 제공해 준답니다. 수 박사님, 그럼 침강 저류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떻게 되나요? 침강 저류지에서 흘러온 물은 습지와 연못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습지와 연못에서는 얕은 물에 뿌리를 뻗고 줄기가 물 위로 높이 솟아 자라는 식물인 정수식물이 있어요. 갈대, 줄보들, 노란꽃창포와 같은 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습지에서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고 흡수, 흡착, 분해하여 흘러들어오는 물을 생태적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은 질소가 물 밖으로 나가는 탈출 기능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후 물은 식물의 정화 과정을 통해 침전지로 흘러오게 됩니다. 침전지에는 앞서 말한 갈대와 줄 같은 정수식물과 수령과 가시연꽃 같은 부엽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들은 수질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습지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흙과 모래같이 입자가 큰 물질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은 흙과 모래는 오염물질을 뭉쳐 토양 안에 가두어둡니다. 또한 침전지는 물속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이 다시 뜨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연못이나 습지에서는 물이 고이고 흐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자연적으로 수질 정화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수질 정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안터 생태공원은 물, 토양, 동식물, 미생물이 함께 적용되는 생태적 수질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태적 수질 정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수질 정화 비오톱이라는 순환 생태 환경도 함께 견학해 보았는데요. 생태적 수질 정화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또한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안터 생태공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금개구리를 비롯해 참개구리, 산개구리 등이 자주 얼굴을 내밀며 논의 생물로는 논우렁이, 잠자리 수채, 물자라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탐정단 친구들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단 친구들, 오늘 정화 캠프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토양과 지하수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소중한 토양과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탐정단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안터 생태공원에서의 견학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견학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얼만큼 재밌었어요? 많이 재밌었죠? 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동물과 식물이 서로 공존하며 서식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거든요. 교수님은 혹시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저렇게 예쁜 공간에 네.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거기에서의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지하수와 토양들을 느껴볼 수 있다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것들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질문 있어요 부채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 또는 인상 깊었던 점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질문 있어요 부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광남초 정하랑 학생이 질문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왼쪽에. 금개구리라는 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잘 보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 인상 깊었던 점 잘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영종초 안현성 어린이도 질문 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환경 지표 중에 금개구리 말고 다른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 그것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친구들 금개구리와 관련된 궁금증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금개구리 어제 배워가지고 네. 저 금개구리 잘 몰라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지하수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또 척척 말씀해 주실 텐데 금개구리는 또 저희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금개구리 박사가 아니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금개구리와 관련된 질문을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볼까요? 효성초등학교 이도현 어린이도 네, 도연 학생. 자,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왼쪽입니다. 지하수는 무조건 담수인가요? 좋은 말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하수는 네. 기본적으로 담수라고 분류를 해보면 되고요. 근데 지하수가 흘러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은 바다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바다에서 들어온 바닷물이 섞여 있는 지하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해수로 변화하게 되는 공간이 좀 존재하거든요. 바닷가에. 그래서 그런 데를 빼고 나머지 그 내륙의 지하수는 다 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친구 한번 인상 깊었던 점 또는 궁금한 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성안초등학교 백현민 어린이. 네, 백현민 친구. 그 포도물도 마실 수 있나요? 아니 지하수도 마실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지하수 너무 마시기에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네랄도 많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물들이 깨끗해진 상태로 지하수가 보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희한테 먹기 좋은 물이 지하수인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을 잘 보호해 주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먹기 좋은 물로 지하수가 남아 있을 거고요. 혹시 오염되고 나면은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지하수가 깨끗해진 다음에는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지하수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원종초 김찬원 어린이.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부족한데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마실 수 있나요? 네, 정수해서 마실 수 있죠. 그런 기술은 우리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해수, 담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담수가 모자른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서 이제 소금들을 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기술자가 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유튜브 질문인데요. 하수구도 지하수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수구는 이제 하수가 나가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 그런 구멍을 이제 하수구라고 하는데 그 안을 흐르는 물은 하수겠죠. 우리가 하수는 우리가 쓰고 남은 그런 물인 건데 그거는 지하수는 아니에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하수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밑에 있는 토양이랑 돌 사이사이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기 때문에 하수관 안에 들어있는 물들은 지하수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들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쉽게도 우리 지하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교수님 방금 굉장히 AI 같으셨거든요. 네. 진짜 아쉬우신 거 맞으시죠? 아쉽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느라 살짝 지쳐 있을까봐 저희가 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요, 채팅창이 아니라 운영사무국에서 안내하는 링크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은 지금부터 15분 동안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전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도 시원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딩동댕! 바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포화대와 비포화대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힌트 좀 주세요. 비포화대, 포화대, 저희 실험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물이 이제 공기로 드러나게 되는 네. 어떤 그 경계가 네. 면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면으로. 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면인가요? 뭐 면인가요? 면이 맞겠네요. 그럼 총 4글자. 네 글자, 네 네, 글자. 맞습니다. 총 4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힌트를 다 준 것 같은데요? 네, 그 밑에가 어떤 물이냐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3글자짜리 물이 있었죠. 네. 너무 다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거 주면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수증기, 이것, 지하수의 순서로 순환합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완성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들어갈 빈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될지, 2번 빈칸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근데 오늘도 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박사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 네. 힌트를 드린다면 네. 수증기가 이제 바다에 있다가 네. 이게 하늘로 갈 때 네. 하늘로 이동된 다음에 구름 어머. 네, 네, 이런 네, 얘기 하면 안 네, 되는데 네, 네, 네. 아무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친구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됐다가 네.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네. 과정이 이제 지하수를 만드는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그쵸? 네, 몽글몽글했다가 네, 뭔가가. 네, 좋습니다. 그럼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치컵 사용하기, 2번 플라스틱 분리수거하기, 3번 세제 사용 줄이기, 4번 샤워 시간 줄이기.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 똑똑이들은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친구들도 이미 우리가 많이 지금 몇 시죠? 2시인데 벌써 많이 물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네. 물을 쓰는 그 과정을 조금씩 물을 네. 덜 쓰기 위한 노력으로 예. 바꿀 수 있겠죠. 눈 뜨자마자 양치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샤워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제도 사용해서 빨래도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물을 많이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한 교수님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친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정답에 대한 힌트를 아주 잘 주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지하수의 쓰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재생 에너지 활용, 2번 온천, 3번 반도체의 원자재, 4번 농업 용수. 교수님, 이거는 저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많이 네. 들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천 혹은 지하수는 당연히 저희가 온천에 여행 갔을 때 온천을 할 때 써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네. 어떤 작물을 키울 때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온천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쓰일 수도 있어서 네. 아마 이러한 형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보면 네. 아마 친구들은 어떤 것이 아닌지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굉장한 똑똑이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4번까지 모두 다 동그라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양과 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즐거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화면을 향해서 V자 띄워주세요. 저 즐거웠어요 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혜인이도 즐거웠고 우리 다인이, 시연이 네, 너무나도 즐거웠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직접 실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안터 생태공원에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교육도 열심히 듣고 실험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무척 기분이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 2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 어제도 왔다가 네. 친구들 보고 갔는데 예. 어제도 친구들 되게 잘했는데 오늘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오. 너무 내내 네. 재밌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한 것 같고요. 네. 이 친구들은 미래에 우리의 지하수와 토양들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밝은 미래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 46페이지 펼쳐주시면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큰 글씨로 또박또박 예쁘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은 친구들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교재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과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다 쓴 친구는 화면을 통해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큰 글씨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 줄이기라고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세제 줄이기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토양과 지하수 지키기 위해서 네. 오늘부터 샤워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또 하나 좀 다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네. 네. 저희는 네. 그러면은 양치질을 네. 양치질을 한 번만 할까요, 우리? 그거는 나쁜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네. 양치질을 그러면 할 네. 때 꼭 물을 끄고 하는 거, 그거는 약속할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꼭이죠. 네, 꼭. 네. 이러고 교수님 정말 한 번만 양치하시는 거 아니죠? 아, 저 2번 합니다. 2번. 낮에 너무 바빠서. 아, 낮에 바빠서 2번만 하세요? 네, 네. 아, 네. 아침 저녁만. 네, 우리 친구들 네, 오늘 교육 너무 좋은 교육인데. 네, 저도 앞으로 3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양치 3번 하고 네, 저는 양치. 샤워 시간 줄이고.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아마 완성했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많이 써주셨네요, 이제. 네. 네, 물을 아끼고, 네. 쓰레기도 줄이고, 네. 네. 그다음에 샤워 시간도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고, 네. 너무너무 잘, 공부하신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잘한다, 물을 절약한다,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네.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네, 너무너무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교재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굴 가리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화면을 통해 빵긋 웃어주시면 되는데요. 치아는 몇 개 정도 보이면 될까요, 교수님? 치아는 네, 12개는 보여야 되지 12개. 않을까요? 네. 오케이, 도전 12개. 치아 웃고. 근데 입만 웃으면 또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처럼요. 네. 그래서 눈도 같이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더 예쁜 모습으로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촬영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질문 있어요 부채 모두 들어볼까요? 네, 이 질문 있어요 부채 들고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얼굴 가리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한 손엔 부채를 들어주시고 한 손은 VFC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깜찍한 표정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제 얼굴에서 제일 깜찍한 표정입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제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촬영할게요. 이번에 하트로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우리 친구들 토박사, 수박사 종이 인형 완성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종이 인형 완성한 친구들이 있으면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선생님 저는 완성 못했어요 라고 하면 교재에 있는 토박사님, 수박사님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 인형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박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박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들고 한번 사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린 친구처럼 이렇게 종이를 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우리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수님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하수랑 토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고민하는 자세로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해주시고 고민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렇게 고민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와. 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프를 종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수 참가자와 만족도 조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친구들에게 문자로 만족도 조사 링크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캠프가 즐거웠다 라고 하면 꼭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수 참가자 선발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캠프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사후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사후과제 제출 기간은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을 통해 양식을 발송해드리니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토양과 지하수를 위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담아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메일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친구들에게는요, 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12월 5일에 예정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에 초청받아서 멋지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사후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과 지하수를 위해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